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먼 길을 오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어디다만 초점을 두느냐면 우리가 영양평가 면접 대비 강의입니다. 우리가 하여튼 평가가 있으면 부담이 있고 부담이 있으면은 밥을 먹어도 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이제 제가 조력할 부분이 있으면 조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몇 군데에는 이번에 제도 개혁이 있었고 또 거기에서 아직 정확한 어떤 방향 설정이 안 돼서 또 불안한 분도 있고 사실 홍보가 좀 부족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분들한테 이렇게 문자를 좀 보내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저는 이렇게 빗대서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여기가 교원 임용 학원인데 교원 임용에서 교육학이 20%고 전공이 80%입니다. 그러면 교육학이 20%니까 비중이 적잖아요. 그렇지만 그걸 다 합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교육학을 또 안 듣고는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렇게 뭐 제도가 바뀌었다고 해도 기존에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기존에 뭐 영양평가 보고서나 집토 면접 이런 것이 뭐 한 50점 60점에서 40점으로 한 25점으로 이렇게 떨어졌다고 해도 거기에 좀 부담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도가 바뀐 데는 바뀐 대로, 바뀌지 않는 데는 바뀌지 않는 대로 이 면접을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이냐, 요걸 내가 실사례 같은 걸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미리 그 들어가기 전에 말하자면 업무실적 기술서를 보고 어떤 질문을 해요. 내가 지금 어느 지역에 또 지도를 하는데 거기가 이제 올해 3년 차들이 좀 모여 있어요. 근데 제도 개선 사례가 있었느냐? 업무실적 기술서를 보고. 그런데 무엇에 이제 문제가 꽂히냐면, 제도?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제도가. 그러니까 말을 못 해버려요. 제도 개선 사례? 그래서, 이런 문제에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조금 관점을,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자, 1페이지로 들어가려면. 아마 오늘은 지금 10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1시까지, 13시까지는 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제1강은 교육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제2강은 교육청별 전략 세우기야. 여기에서 평가지표를 모르고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한다는 것은 사상 누각입니다. 그리고 채점위원들은 채점평을 보고,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걸 봐서 또 준비를 해야 하지요. 그리고 실제평가 기준표, 요거 루브릭이라고 그래요. 요것을 가지고 실전 연습 문제 4문제를 적어 놨어요. 시간이 허락이 될지는 몰라요. 저 끝에 보면 그 평가 기준표를 루브릭이라고 해요. 그러면 거기에 내가 실전 문제 1, 2, 3, 4를 적어 놨단 말이에요. 그 4문제만 제대로 대답을 해도 면접은 통과가 되는데 실제로 시켜보면은 신변잡기로 많이 흐르죠. 예. 자, 그 다음에 4월 7일 일요일 날 개강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요일 날 손을 들어봐라 그랬더니 13시부터가 한 70%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시간에 찬성한지 아까 거기다가 체크 좀 잘해 주셔요. 항상 여기 말할 때 좀 죄송스럽고 그런 것이 그 강의료예요. 이걸 뺄까 들까 고민을 했는데 강의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면접반이 굉장히 고된 반입니다. 내가 자료 준비를 할 때. 그리고 뭐 또 이렇게 점사하게 해달라. 또 업무실적 기술서 그것도 이러고. 그러나 이제 우리 그 보고서반은 또 여러분들의 그 부담도 있기 때문에 그냥 70% 할인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교육과정 아까도 말씀한 바와 같이 1화는 10시부터 17시다. 이것도 여러분이 원하면 18시까지도 할 수도 있고 19시까지도 할 수 있는데 나중에 5월, 6월이 되면 요거 끝나고 본인들끼리 또 교실에 남아서 3, 3, 5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4시 50분까지 끝내달라 이런 분이 많아요. 면접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2화는 12시 40분부터 18시. 내가 아까 적은 것은 또 13시부터 16시 20분 이렇게 돼 있는데
어느 안에 찬성하신지 이따 꼭 체크해 주십시오. 자, 이 교육 목적은 모든 17개 시도에서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함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자질은 전문성을 물어보지요. 그러니까 본인이 홍보를 담당했다, 감사직에 있었다, 어느 시설직이다, 학교다, 그러면 감사의 기본 원칙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홍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뭔가요? 회계를 많이 담당하셨다고 그러는데 회계에서 중요한 건 뭔가요? 예, 이런 걸 물어보고요. 소양이라는 말은 상식이란 뜻이고 상식은 기초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바탕이 되는 걸 물어보죠. 이게 소양이라는 게 말이 굉장히 좀 어려운데 알기 쉽게 말하면 주요 업무 계획을 쫙 끼고 있어야 돼요. 교육청의 주요 업무 계획과 연계되지 않는 면접, 교육청의 주요 업무 계획에 연계되지 않는 업무 실적 기술서 다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알아야 되고, 또 있다 어떤 지역은 정책에 대해서 면접을 물어봅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우리 강원도 교육청의 정책에 대해서, 인천은 강원도 정책을 이해해갖고 집합교육을 해서 소양평가를 보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걸 알아야죠, 당연히. 그러면 경기도는 아니냐? 경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주요 업무 계획을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마이닝은 이제 보고서 같으면은 그 단어 여기에서 이끌어내는 거지만요. 이제 그거 적어주시고요. 우리 가족 앞으로 나오세요. 면접은 워딩을 보고 거기에 대답을 해야 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은 제도 개선 사례를 말해보시오. 그러면 제도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이해해야 대답을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얼굴을 보고 있는데 그때서 제도를 생각하고 이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워딩,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게 어떤 말을 보고 얼른 거기에서 단어를 해석해서 응답을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질문의 요지를, 자, 실제 면접에 참여한 분들, 장학관 출신 교장 선생님, 또 타시도 사무관, 전임 강사 이상의 대학 교수, 이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십실반하는 말이 뭐냐면 엉뚱한 말을 가장 많이 해. 그러니까 A를 물어봤어. 근데 B로 대답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엉뚱한 말을 많이 물어본다. 그러면 점수를 주려고 해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데이터 마이닝. 말귀를 못 알아먹는 것은 아는 게 없다 이거죠. 예. 근데 아는 게 없다는 말이 여러분이 아는 게 없겠어요? 지금까지? 하지만 그 면접관들의 질문이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이제 한 장을 넘깁니다. 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2페이지 첫 번째 줄에 채점위원의 단어 속에서 데이터, 정보, 지식, 패턴을 순간적으로 만들어 가야 돼. 우리 고려 시대부터, 요리 앞으로 나오세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사진 찍히면 또. 저기 고려 시대부터 우리가 과거 제도를 봤잖아요. 갖고 이제 강제 10이다 그래갖고 강경과 제술. 제술은요, 한자를 보면 알겠지만은 여기 지금의 보고서 논술이고요. 강원도도 얼마 전에 논술 봤어요. 강경이 면접이야. 심층 면접. 그래서 강제 10이다 그 말은 면접으로 봐야 소양을 잘 평가를 할 수 있는가, 보고서 논술로 봐야 소양을 잘 평가할 수 있는가, 이걸 놓고 굉장히 논쟁이 심했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여기, 그리고 지금 우리 임용, 여기 임용 오늘 수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임용도 이 논술이 어렵냐 심층 면접이 어렵냐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게 어렵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게 어렵대. 그래서 우리 예비 사무관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면접이 더 까다롭다고 하는 분도 있고요. 또 보고서가 더 어렵다 이런 분도 있어요. 이것은 아마 자기 타고난 어떤 소질에 의해서 그럴 것으로 보여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루는 주제는 제가 직접 제작한 교환을 드립니다. 근데 여기에는 업무 실적과 관련된 내용, 그래서 이제 업무 실적 기술서 작성법, 요걸 자기 기술서라고도 그래. 그 다음에 업무 실적 기술서 활용법, 업무 실적과 주요 업무 계획 연계하기인데요. 여기서 아까 어떤 분이 자기가 쓴 그 업무 실적 기술서를 잠깐 보여줬는데 잘 썼더라고요. 요것은 보고서 쓰는 거예요. 업무 실적 기술서는 그 자기 선배 동료들이 1등짜리 이런 걸 막 주어. 이렇게 써서 1등 했다. 근데요, 너무 보고서 같이 너무 길게 쓴 것이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읽어봤더니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제가 이해가 안 가면은 거기에 대학 교수가 이해가 가겠냐고. 그래도 타시도 사무관은 그래도 이해를 좀 할 겁니다. 그러나 타시도 사무관도 내가 보고서를 쓸 때 평가를 해보건데 이제 눈도 잘 안 보이고 또 나이가 있잖아요. 염색을 해서 그러지 사실 흰머리가 많습니다. 타시도 사무관들도, 여러분도, 여성분들도. 그러면 그런 분들도 현장에 있는 일은 잘 알지만은 요 글씨화된 건 잘 이해가 안 가버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빡빡이 쓴단 말이에요. 업무 실적 기술서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읽기도 귀찮아. 그래서 아까 어떤 분이 제목을 딱 적어왔는데, 제목이라고 하는 것은 한 줄로 적어야 되는데 어떤 일을 했다. 자, 뒤에 나옵니다. 어떤 시츄에이션에서 어떤 일을 했어요. 어떤 일을 했다. 그리고 어떤 과제를, 태스크, 액션 어떻게 갖고 리절트 이런 식으로 써야 돼. 보고서 업무 실적 기술서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은 학교에 수업 환경 개선을 위해서 무슨 어떤 일을 해가지고 그 결과 어떤 기대치를 가져왔다. 요렇게 요 뒤에 나옵니다. 요 스타기법은 간결하게 써야 하는데도 너무너무 자세히 써. 그래서 저는 이 보고서 반에서도 이제 어떤 말을 했냐면은 도올 김용옥 교수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즘에 그 도올 김용옥 교수가 다른 말을 좀 잘못해가지고 엄청나게 막 그 보수 단체에서 막 가서 항의하니까 경찰에 호의를 왜 그랬잖아요. 그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미국의 괴뢰 정권이었다 이런 말 해가지고 이제 그쪽에서 많이 공격을 받아. 근데 이분이 그 논술 세대를 위한 강의한 걸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단어는 뺄수록 강하다 그래요. 끊어라, 빼라. 그래서 이 업무 실적 기술서는 보고서와 똑같이 간결하게 써야 그 채점 위원들이 알아먹기 쉽다. 이제 이런 거 내가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무 실적 기술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 뒤에 나온 내가 주요 업무 계획과 연계해야 해. 이 일이 왜 가치가 있습니까? 이게 공통 질문이야. 요 정도 일은 다 하지 않나요? 이게 17개 시도에서 다 공통으로 물어본 말이야. 이 정도 일은 다 하지 않나요? 근데요, 그걸 발표를 시켜보고 말을 해라 그럴 때 거기에 대해서 호감이 가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의사소통 기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의사소통 기술이 미래의 핵심 역량이라고 맨날 입만 뻥끗하면 그러잖아요. 그러면 의사소통 기술은 뭐냐?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은 머리를 가지고 훌륭한 학자들이 많이 있지만 노벨상을 받지 못한 이유가 자기 논문에 대해서 왜 이게 가치가 있는지를 알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뭐 한강 이런 소설이 한때 상당히 그 유명세를 탔는데 너무너무 뛰어난 글이 많은데 왜 노벨 문학상이 없을까? 이 소설이, 이 영화가 왜 가치가 있고 왜 이 훌륭한 작품이냐를 발표를 못 한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노벨 화학상이니 노벨 물리학상 뭐 이런 걸 타려면 과학자들한테 의사소통 기술을 가르쳐야 된다. 그 다음에 재판관은
판결로서 이렇게 이 얘기를 하잖아요. 모든 것을. 그렇죠. 재판관은 뭐 다른 어떤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 몇 줄 안 되는 주문 판결로 모든 걸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누구를 어찌한다. 이렇게 딱 그 몇 줄 안 되죠. 몇 자. 그걸로 모든 업적을 평가를 받는데 글자의 배열이라든지 단어의 동원이라든지 그래서 명판결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 의사소통 기술은 저는 항상 세 가지 기법을 말하는데요. 이 의사소통 기술은 우리가 어떤 뭐 달변을 요구한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인격이 들어가야 돼. 인격. 인격은 이게 이제 에토스라고 그래요. 인격이란 것은 사람 인자에다 이를격자를 쓰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사람의 몸에 배어 있는 어떤 소양이나 품성을 인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또 면접에서 중요한 것은 뒤에 제적평도 보시면 알지만은 어떤 논리라든지 합리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 어떤 말을 할 때 논리에 맞지 않는 말을 하면은 그것이 점수에 나오지 않습니다. 뒤에 채점평을 보셔요. 논거와 논리가 이제 나중에 논리와 논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감하는 거, 우리가 누구랑 대화를 할 때 그 아픔을 공감하는 거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어떤 정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말을 할 때 논리에 맞아야 할 것이며 인격에 맞는 말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의지라든지 정념이라든지 이런 세 가지를 이제 갖춰야 한다. 여기 의사소통 기술이 됩니다. 가령 이 정도 일은 누구나 하는 일이 아닌가요? 이제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본청의 근무원분들은 아주 그 동원된 예산도 많고 또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큰 일을 하니까 학교에 있는 분들이 더 불리하다. 언필직 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서울시 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 업무실적 기술서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서울시 교육청은 아직까지는 내가 그 지금 파악이 안 됐어. 근데 서울시 교육청은 서류함, 발표, 역할 연기 그리고 업무실적 기술서 이렇게 평가를 해요. 갖고 이제 발표와 역할 연기를 합쳐서 그냥 역할 수행이라고 해갖고 보는데 서류함은 인터뷰입니다. 전부. 그러니까 보고서는 글로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서류함은 인터뷰가 면접이죠. 그러니까 보고서는 글로 써서 내면 내가 끼어들 수가 없어. 그러니까 글을 잘 써야 돼, 보고서는. 근데 서류함은 간결하게 쓰고 인터뷰로 가발을 다 해야 해요. 인터뷰가 뭐라고요? 면접이요. 그러니까 한글로 말하면 알아먹어야 돼. 면접 보면 면접이 인터뷰 그러면 또 다른 것이 아니고 인터뷰가 면접이에요. 발표는 뭐냐? 의사소통 기술이 중요하죠. 응? 의사, 발표. 저 어느 전북 지역도 너무 집토가 어렵다. 그러니까 보고서하고 이제 발표를 본다. 또 그런 말도 있는데 대전도 옛날에 보고서하고 발표를 했죠. 그러면 전부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라도 그러면 면접은 뭐예요? 이제 앉아서 이렇게 하는데 똑같은 말이라도 이 정도 일은 누구나 한 것이 아닌가요? 이럴 때 자신의 이 업무의 가치 근데 이것을 설명을 할 때 막 자기는 뭐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알아먹으려면은 이제 여기에 저는 그걸 쓰는 거죠. 이렇게. 이게 공식이고 이것이 제가 여러분한테 말하는 어떤 기본 프레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걸 머릿속에다 딱 넣어놓을 때 그걸 좀 말이 어렵습니다만은 인지구조라고 그래. 사람이 생각하는 틀이 있어요. 자, 음악가는 머릿속에 무슨 인지구조가 있어? 음악에 대한 인지구조가 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뭐 이런 껌 깨무는 소리도 참 그렇게 들어요. 아따, 껌을 이쁘게 깨무네요. 그래. 예. 또 이제 여기가 임용하거나 합쳐갖고 방이 부족해. 그래서 내 방도 같이 써. 근데 이제 국어를 전공한 분은 국어적으로 말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아까 어떤 분이 나보다 오래 하시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충격을 먹었지. 오래. 내가 꼭 그렇게 상처를 입어. 오래 하시네요. 그래서 내가 좀 약간 미간을 찌푸리니까 금방 또, 저도 이렇게 해서, 뭐 하다가 나와갖고 27년 차는데 쉬고 싶은데, 그래서, 그러면 내가 27년 차가 넘었다는 전제를 까는데, 그 판단 기준이 뭐냐. 그러니까 또, 이거 보통 언변이 아니다. 그래갖고 또 살짝 얼른 수업을 들어갔어요. 국어 선생님, 음악 선생님, 여러분 봐봐. 사회 얼마나 다릅니까? 판단이. 그래서 껌 깨무는 소리를 음악 선생님은 껌 깨무는 데서 리듬을 찾아요. 껌도 아주 안 이쁘게 깨문 사람 있잖아. 근데 껌도 굉장히 리듬을 그리고 껌 깨무는 소리에 가락이 또 나와. 그리고 껌도 때로는 세게, 때로는 약하게, 이것이 샘열임이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렇게 따지고, 미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디자인, 넥타이, 이런 거, 또 이렇게 머플러 하는 거, 이런 데서도 미술 선생님은 원근법을 찾고, 비례를 찾고, 또 내 가리마에서도 미술 선생님이 판단하는 기준하고 체육이 판단하는 기준은 달라. 체육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포마들 바르고 다니면 달리기에도 공기에 저항이 없어서 좋겠네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지구조는 뭐냐? 학교는 무슨 조직인가? 제가 방금 뭐라고 말했냐면은 여러분 공감할 거예요. 수학 선생님하고 음악 선생님은 세계가 달라요. 그래도 수학과 음악은 상당히 비슷합니다. 거기 음악의 1도화음, 4도화음 이게 수학에서 나오는 원리이기 때문에. 근데 미술하고 수학은 전혀 사고가 다릅니다. 아마 부부도 수학 선생님하고 미술하고 이렇게 만나서 살면 상당히 다름을 느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를 뭐라고 하냐면 가까이 있으나 가깝지 못하다. 그래서 이완결합형 조직이라고 그래요. 이거 봐봐, 이완결합. 느낌이 있지? 결합이 이완돼 있다. 그러니까 아마 부부가 이완결합형 부족은 좋은 말일까 안 좋은 말일까요? 안 좋을 것 같아. 그렇지. 이걸 아는 게 아니야. 그냥 말로 들으면 알아야 돼. 이게 데이터 바이딩이야. 자, 부부 사이가 이완결합이세요. 그러면 안 좋지.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 이완결합 그러지 말고 뭐라고 해야 돼? 현장 결합형 부부입니다. 이렇게 보면 버듬는다. 현장 밀착형? 그러면 이완결합이라고 하기 때문에 뭐가 안 되냐면은 이런 게 안 돼요. 협조가 안 돼. 협조가 안 됩니다. 우리가 자신 있는 일 중에서 가치 있는 일을 한번 말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가는 학교에 작년에 어디서도 제가 가는 학교에 갈등이 많이 있었다. 근데 제가 간 뒤로 교무실과 행정실 간에 갈등이 적고 또 어떤 분은 떡도 제일 많이 들어온다. 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무슨 갈등이 있었나요? 그래. 그러면 이제 갈등을 말하는데 우리가 들어봐도 짜지른 갈등이에요. 그럼 바로 질문이 나오죠. 아니, 그 정도 갈등은 사람이 사는 사이에 누구나 있는 거 아닌가요? 그 말도 더럽게 질문을 하는데, 막 싸납게. 그러면 그 순간에, 이래서 내가 떨어지냐. 그래가지고 집중을 못하고 그런다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평가위원님, 이 학교는 너무나 이질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다. 과목도 너무 성격이 차이가 나고, 행정실하고 우리 저쪽 교무실과의 성격 차이도 크고, 그 다음에 연령의 차이가 10대부터 60대까지 있잖아요. 이런 조직이 이질적이에요, 동질적이에요. 굉장히 이질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많냐? 갈등이 많다. 그래서 우리는 갈등 속에서 산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뭐 하루에 갈등이 200가지가 넘는다. 이거 좀 심한 것 같지만은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몇 번의 갈등을 느낍니까, 여러분? 엄청난 갈등이지. 오늘 포마드 바르고 내가 포마드를 너무 많이 발라버려서 머리를 감고 다시 포마드를 바를까? 여기서부터 갈등. 그 다음에 이제 코트를 벗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가 좀 너무 옷이 적어서 이거 좀 밥을 더 먹어야 되는데 에이, 줄이자. 갈등. 엄청난 갈등이 있죠. 그래서 우리 학교는 갈등 속에서 한다. 그래서 우리 행정실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자질은 크든 적든 간에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서 원활한 서비스가 진행되도록 하는가. 이것이 우리 행정실의 본연의 업무이고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맛깔스럽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전부 뭐 볶음밥 먹는 얘기. 그 다음에 뭐 애갖고 막 이렇게 신변잡기를 흘러버려. 그러면 왜 그러느냐?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청의 성격이 뭐다? 응? 이 교육청이 다른 조직과 다른 성격이 뭐다? 이것을 정리를 해줘야 해. 이것을 알아야 돼. 그리고 항상 이거예요. 또 그 담당 업무, 성격, 여기에 또 달라요. 봐봐. 교사가 가르치는 업무하고 여러분이 보시는 행정하고는 성격 차이가 있죠. 사람도 성격이 다르듯이. 그리고 담당 업무를 또 쪼개. 회계 업무의 성격이 달라요. 이 돈 만지는 사람은 딱 보면 달라. 음식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돈 만지는 사람이 가장 정확하고. 그리고 여러분 감사부서는 기피부서요, 선호부서요? 기피부서요. 감사, 기피부서. 그리고 뭐 아는 사람 어떻게 했더니 그 부부끼리 나를 10년째 지금 말을 않고 있다. 뭐 이런 말도 있고 이게 기피부서죠. 하지만 요 부서를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저는 현대판 보청천입니다. 딱 해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홍보만 또 몇 년을 했다. 예, 그래서 요거에 준비가 돼야 돼. 예, 그래야 소양 있는 사람. 또 정말 알고 일을 처리할 때 여러분이 이번에 그 어떤 뭐 한겨레 그 논술이 주관인 가시다가 뭐 부동산 그 잘못해갖고 엊그제 물러난 분 계시잖아요. 오늘 어제 김의겸 뭐 그 분인가 상당히. 근데 이제 그런 분도 우리가 조금의 어떤 일 처리를 잘못해서 그렇게 무너지는 거.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해야 하는 스타일, 업무 처리 스타일이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교에 있다가 본청으로 갔다, 본청에 있다가 학교로 갔다, 여기에 빨리빨리 카멜레온처럼 변해야 돼. 장소가 다르면 또 로마에 가면 빨리 로마법을 달라야 돼. 여기 학원에 오시면 또 학원 스타일로. 그래서 여러분이 소속원은 경력, 그러니까 소속원은 기관, 담당하는 업무, 여러분의 연령, 나이 이런 것에 따라서 전부 답변이 달라야 돼요. 예를 들면 가장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지.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 가장 안 좋은 답이 자기 딸과의 갈등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것은 우리 딸이 뭐 있는데 초롱이 막 이름까지 말을 합니다. 초롱이, 아롱이. 그러면 그게 이제 신변잡기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평가인데 뭔가를 점수를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면 기본 점수만 줘. 그러나 어떤 분은 자기 경력과 연계해서 스트레스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보다시피 제가 조금 경력이 있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강의를 할 때 나는 여기 딱 들어올 때
여기에 멀리 오신 분이 있어요. 시간을 또 일요일 날 낸다는 거 쉽지 않아. 뭐 내한테 상담을 3분이 신청을 해놓고 아침에 문자가 왔어. 지금 못 갑니다. 그래서 아니 왜요? 그랬더니 투어 중입니다. 그래 투어.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열공한다고. 그러면 제가 이제 말할 때 그래요. 내가 여러분이 내한테 상담을 신청했을 때 나는 상담을 어떻게 해야겠다 말을 준비해 갖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은 직업정신이에요. 그리고 내가 문자를 보냈어요. 그 상담 신청이 10일 전에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자를 딱 보내. 그게 어머 깜짝 놀라는 거죠.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사소로운 실수예요. 예를 들면은 뭐 우리 면접하다 보면 에듀파인에 대해서 내가 잘 몰라서 지원을 못했다. 근데 그게 엄청 스트레스다. 그럴 때, 자, 강사도 1년차 강사할 때 실수와 오래된 사람이 어느 사소한 질문에 답을 틀리게 말했다. 그 실수의 강도는 다르죠.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질문했어. 근데 거기에서 좀 잘못 말을 했단 말이죠. 내가. 이럴 때 그냥 어째 집에 가서 편안히 밥을 먹으면 이건 프로정신이 아니죠. 식음을 전폐해야 돼, 이틀 동안은. 이것이 프로정신이야. 이게 직업윤리야. 그래서 제 경력이 아니 그런 실수를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럴 때 제가 하는 일이 이런 일이다. 그리고 저는 26년차 주무관이다. 근데 이 일을 처리하지 못했을 때의 자괴감과 제가 과연 국가로부터 이 녹을 받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제대로 된 기능을 하느냐 이런 거 봤을 때 저는 이게 스트레스다. 그럴 때 그 사람의 인격이 거기에 들어가 있고 그 사람의 말에 합당한 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이것이 그 사람의 정념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지독죄 그러잖아요. 이게 지어. 이게 이제 최고. 뭐 이제 좀 비슷하지만 지독죄라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품이라는 게 그런 게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뒤에 설마를 여기서 땡겨서 했지만 다시 교환 2페이지를 보시겠어요? 그래서 이 주요 업무 계획을 모르면 그러니까 내가 이걸 지금 말한 거예요. 우리는 보고서를 안 본다 해도 주요 업무 계획을 모르면 면접에서 걸리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어느 지역은 비교육청 주제를 본다 이 말이에요. 대전 같은데. 그러면 비교육청 주제라고 해서 교육청 주제가 나오면 딱 이렇게 고개를 막은 사람이 있다고. 근데 학교에 근무원분이 교육의 업무를 보려 어디에서 걸려버리냐면 면접에서 걸려버려. 면접. 보고서나 면접이 똑같은데 거기서 걸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요 업무 계획을 끼고 살아야 돼. 딱 뽑아가지고 칼라로. 그리고 뭐 평가를 본다가 아니라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교육청 주요 업무 계획과 관련돼서 전부 물어봅니다. 그리고 사회적 이슈, 예를 들면 전북 같은데 작년에 고교 무상교육 시기상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봐. 왜냐하면 그 사람이 사무관이 된 사람이든 타시도 사무관이든 대학 교수든 가장 많이 물어볼 것이 사회적 이슈지. 그럼 이제 고교 무상교육에 대해서 물어봐. 이것도 내가 여러분한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물어보지만 이거 물어보면 점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 확연히. 고교 무상교육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여기에 아까 내가 데이터 마이닝 그랬는데요. 이제 이것부터 섞갈리면 안 돼. 의무교육하고 무상교육은 다르단 말이야. 의무교육은 고등학교를 안 보내면 부모가 처벌 받는 게 의무교육이야. 무상교육은 돈 때문에 못 다닌 사람이 없이 오는 것이 무상교육이야. 그러니까 이 말부터서 섞갈리면 그 짧은 순간에 눈에는 안 보이지만 얼마나 많은 고통이 오고 갑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니 그 의무교육하고 똑같은가요? 되물어봐. 청문회 가갖고 그냥 질문하는 국회의원을 조져버리는 박영선 의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박영선 그 의원 그분이 기자 출신인데 당당하고 잘하더라고. 거기 가서 그러면 그건 저 국회의원이니까 그게 통하지. 여러분이 피평가자한테 가서 그 질문하는 채점위원을 줘주고 있으면 그 점수가 나오겠냐고.
그 테스트에 아니 고교 의무교육이 뭐냐고요. 뭐 그래. 그럼 되겠어 그것이? 의무가 아니고 뭐라고? 무상교육이야. 그러면 이제 무상교육만 개거품 불고 준비를 해갔어. 근데 질문이 뭐가 나왔냐면 어떻게 될까요? OECD 국가에 비해서 우리가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에요. 우리나라가 적은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10위 경제 대국이고 지금 여러분이 들고 있는 가방에 보면 엄청나게 먹을 것이 있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우리같이 잘 먹는 민족이 없대. 세계 2위 국가인 독일에서 살다 온 사람이 그래. 우리같이 잘 먹은 우리 선배 중에 하나가 우리같이 잘 먹은 사람이 없다는 거야. 엄청 먹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또 살 빼는 약 먹고 먹을 때마다 이렇게 잘 사는 경제 대국인 우리가 OECD 국가에서도 상위급이 고교 의무 교육을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이제 무상교육하고는 또 판이에요, 답이. 근데 막 모르고 막 섞갈리게 대답을 해요. 그러나 평가는 진행이 돼요. 뭐 여러분이 웃든 뭐 인상을 쓰든 평가는 진행이 되고 평가가 있으면 불안하고 평가가 있는 한 좀 이렇게 해야 해. 이게 좀 늦더라도 평가는 반드시 통과를 해야 해. 늦은 것은 상관없어. 금방 오잖아. 뭐 작년에 여러분이 참 아쉽게 또 실수한 분이 있지만 금방 또 와요. 그래서 금방 오니까 이제 하는데 그러면 이 고등학교란 말이죠. 무상이란 말이죠. 교육이라는 여기에서 데이터 마이닝을 해야 해. 답이 여기에가 있어요. 막 이것을 또 누가 모든 분들이 인터넷에 올려놔라고 막 한 10분이 그래 좀 보자. 그럼 이제 인터넷에 올려놔. 그러면 사실 이것만 해도 엄청난 가치가 있죠. 고등학교. 그러면 이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다르죠. 중학교는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누구나 이 정도는 배워야 한다. 그러니까 의무교육 그런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는 안 나와도 살아가는데 지장이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의무교육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그러나 우리나라 현실은 고등학교가 갖는 그 교육의 의미 이것 때문에 무상교육은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교육은 사적제입니까? 공공제입니까? 공공제죠. 그래서 공공제는 돈 받아버리면 안 되죠. 예를 들면 공기를 돈 받아보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미세먼지가 심각하죠.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이 세금을 내는 그 세금률에 따라서 공기질을 달리한다. 그러면 아마 다 죽창 들고 서울 정화도로 올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옷 같은 사적제는 내가 돈을 가지고 내가 사서 쓰니까 내가 돈이 많으면 좋은 놈 쓰고 그렇지 않으면 싼 놈을 써. 근데 공공재와 같은 도로나 공기 이런 것은 돈이 있든 없든 인간다운 삶의 질을 누리기 위해서는 다 평등하게 제공이 돼야 한다. 이런 논리로 강의 준비를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고교 무상교육 그러면 그것을 생각해. 막 대충 말을 하지 말고 저는 아주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은 공짜가 없기 때문이죠. 어쩌고 저쩌고. 그것도 도움이 많이 돼. 그러나 그 말보다는 고등학교라는 말에 기초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무상이라는 말이 갖는 의미 그리고 교육이라는 갖는 의미 여기에 기초해서 설명할 때 그것이 그 앉아있는 대학 교수나 교장 선생님 타시도 사무관한테 더 뭐이 된다고? 어필이 되는 거예요. 어찌인지 알겠어요? 데이터 마이닝이 뭔지 알죠? 데이터 마이닝은 그 워딩 속에서 뜻을 찾아내야 돼. 알겠죠? 오늘 그것만 알아도 제가 볼 때는 이것만 알아도 이걸 그 단가를 붙이자면 이것이 한 100만 원짜리는 될 거예요. 이게 100만 원. 100만 원. 그래서 여름까지 하면 한 200. 그리고 여름이 한 50. 그래서 이게 250만 원짜리. 진짜로. 진짜 이 정도는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로 모든 게 다 커버가 다 되거든요. 자, 이제 2페이지 다시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이 반은 보고서는 하지 않지만 면접에 대비하는데 정책과 기획론을 알지. 여러분 정책 공부해야 해. 정책 공부를 해야 기초적으로. 근데 이런 정책 공부는 널려 있죠. 세상에 지금. 인터넷만 들어가면은 고용노동부를 여러분이 못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여가부를 못 들어갑니까? 국회도서관을 못 들어갑니까? 다 들어가서 마음껏 서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직론을 모르고
면접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당장 요 조직이 나오잖아요. 요 조직의 성격이 나오죠. 자, 경찰관하고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성격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100% 다르죠. 군인도 그래, 군인도. 내 아들이 군대 가 있거든요. 근데 무슨 보급을 하나 봐. 보급계라고 있어, 군대 가면. 그러니까 아주 그게 보급계가 아주 점검하고 이렇게 대차 대조표 따지고 이러죠. 그러니까 아주 머리가 지난번에 왔는데 이제 나이 26밖에 안 먹었거든. 근데 흰머리가 한 5개 났더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조직을 모르면 안 돼. 그 다음에 인사행정을 알아야 돼. 여러분도 인사행정 속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 인사행정의 의미, 내가 내 팀원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이런 정도는 알아야죠. 다 알고 있죠. 내가 조금만 말을 해주면 다 알 수 있는 연령층이 지금 와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재무행정론, 돈은 어떻게 분배해야 되느냐. 여러분 맨날 보면 업무실적 기술서에 정량적, 정성적인 그 성과를 쓴단 말이야. 그러면 돈이라는 것은 돈 딱 써놓고 한번 거기서 단어 동원을 한번 해봐요. 여기다 돈 써. 그러면 단어 동원을 해봐. 그럼 어떤 사람은 원수 뭐 이렇게 쓴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돈 때문에 원수. 그 다음에 또는 뭐 정직. 또 어떤 사람은 효율성. 효율성이 뭐죠? 적은 돈으로 최대 성과를 산출하는 것이 효율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동원을 해서 우리가 업무실적 기술서의 성과, 예를 들면 제가 여러 번 뭐 설명도 합니다만은 서울시 교육청에 한 분이 주요 업무실적 기술서에 이제 업무실적 기술서에 뭘 썼냐면 그간 학교 부지의 일부를 무단 점유해서 공짜로 사용하는 사람한테 지난 몇 년간의 그 무단 점용로 600만 원을 이렇게 이제 받아냈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비난과 엄청난 또 욕도 먹었겠죠. 심지어 니년이 얼마나 잘 산가 보자. 뭐 이런 그 사람도 있었고 또 이제 그렇게 징수를 당한 분의 입장에서는 600만 원이라는 돈이 또 우리가 그잖아요. 부당하게 생각하면 600원도 열받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설득했느냐. 그럴 때 막 뭐라고 말을 해. 계급범을 엄청 물어요. 그러나 듣는 내 입장에서는 설득이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은 그분이 화를 낸 이유를 저는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이렇게 면접을 답할 때는 진단했다는 말이 여러분 그 의사하고 똑같아. 의사한테 딱 하면 의사가 불확실한 답을 하면 환자가 불안해. 제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병명을. 그 병명을 알면 제가 점쟁이 가서 요래 부르면 의사가 되겠어? 의사는 딱 말해야 돼. 이 병은 99%는 이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면 치료가 됩니다. 이렇게 해줘야지. 아니 제가 그걸 신이 아니나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면 치료하면 낫습니까? 낫죠. 그러니까 의사가 있죠. 이래야지. 그것도 어떻게 합니까? 그럼 바로 턱을 걷어버려야지. 거기서 묻어고 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면접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분이 화를 낸 이유를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특히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당하지 않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제가 환수를 한 것임을 알고 다만 그걸 여러 방치하게 된 것은 우리에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감경해 주겠다.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떡을 사오더라. 이렇게 말을 해야 그것이 되는 것이지. 그럼 그걸 어떻게 설득을 했냐 이렇게 물어본다니까. 막 날리고 그럴 때 어떻게, 그럼 어떻게 설득했냐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말하지. 예, 여러 번 전화 상담도 했고요. 그리고 욕을 해서 때로는 제가 전화를 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받아내고야 말았습니다. 이래. 그럼 그것은 합리적 설득 방법이 아니죠. 그래서 진단을 해야 돼. 그분이 저항하게 된 건 뭐라고?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부당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 가지 관계법규나 이런 걸 통해서 세세하게 소명을 하고 합리적으로 설득을 해서 받아냈다. 이렇게 해야 그것이 합리적인 업무 처리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런 거 알고, 그 다음에 리더십 종류를 4개만 알면 돼. 이건 어떻게 물어보냐면, 조직을 어떻게 이끌겠습니까? 팀을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존경하는 상사가 누굽니까? 이런 거. 또 직무 조정할 줄 알아야 돼. 직무 조정은 2단을 알아야 돼. 직무를 알아야 되고 조정을 알아야 돼. 아시겠죠? 여러분은 직무 조정이라고 그래. 잘 보세요. 이제 업무실적 기술서에 어떠한 갈등 문제 해결을 했다거나 아니면 영양사와 나이 많은 조리원과의 그 어떤 갈등 속에서 직무 조정을 했다,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직무란 말하고 조정이란 말을 알아야죠. 그러면 조정은 뭐냐면 많은 사람 일을 깎아주고 또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 뭐 일을 조정한 것이거든. 근데 직무를 조정했다. 그러면 이제 직무를 또 쪼개야 돼. 아주 버릇이 딱 들어야 돼. 직무를 쪼개야 해. 그럼 직무는 무엇과 무엇으로 쪼갤 수 있죠? 제가 원하는 답은, 그것도 좋은 답이야. 근데 제가 원하는 답은 양과 질을 말하는 거야. 아주 본능이 딱 나와야 돼. 무엇과 뭐? 옳지, 양과 질입니다. 이게 공식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양과 질. 그러면 여러분 봐봐요. 제가 아까 이런 말 했죠. 부당할 때 기분 나쁘다고 그랬죠. 그러면 남이 하는 일보다 유독이 내가 일을 많이 한다. 그러면 그 부당하니까 열 받을 거 아니에요. 월급은 똑같으면서. 그죠? 근데 어느 국장님이 그런데 이제 7급짜리가 왔어요. 7급짜리가. 근데 일만 시키면 울어버린대. 그걸 이제 우리 심리학에서는 퇴행이라고 그래요. 우리 어렸을 때 울면 아빠가 다 해주잖아. 요것을요, 나이 50까지 갖고 가. 그래가지고 막 하면 눈을 살짝 해갖고 울어. 살짝 울면서. 저도 이제 눈물이 좀 많아졌는데 울어. 그럼 이제 국장님 물어봐. 왜 그래요? 그러면 제 애기가요 올해 고3인데 제가 이 일까지 하면 그렇지 않아도 엄마로서 자격이 없는데 하고 흑흑흑. 그러면 국장이 여기를 불러갖고 여기 와서 좀 일을 해라. 그래갖고 자기가 다 도맡아. 그래갖고 국장 불만을 하는데 그걸 내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람은 이것이 부당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필요 없이 일을 많이 한다. 여기에서 불만이 와. 그리고 질은 뭐냐면, 미스매치가 뭐냐면 내가 6급 27년 차야. 근데 7급 2년 차 갈 일을 내한테 맡긴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 위상이 적어진 거죠. 내가 맡고 있는 일이 너무 허접한 일이면. 그러니까 시어머니한테 설거지를 시킨다. 이것은 시어머니의 어떤 미스매치야. 아니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저 미너리 년이 나를 설거지를 시켜? 이건 나의 시어머니라는 직위와 설거지라는 이 난도가 미스매치가 일어나서 이것을 열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진단을 해야 돼. 어떤 조직에서 업무를 가지고 갈등이 있다 그러면 양의 문제냐 질의 문제냐. 양의 문제면 어떻게 하면 돼? 찢어서 나눠주면 되고, 질의 문제면 교육 훈련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그 경력에 맞는 일을 주는 이런 팀장으로서의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어찌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쭉 이렇게 알아야 돼.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것은 면접이 신변잡기로 흐르면 안 된다. 그래서 그냥 뭐 대충 뭣도 없이 그냥 신변잡기 주변 얘기는 하면 안 되고, 제가 여기서 해주는 것은 어느 정도 이론적 기초가 있어야 되고, 이런 이론적 기초이면서 실사례 중심으로 이것의 균형을 맞춰 나가는 강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 방법은 공식을 만들어서 연습하고 응용력을 기르기를 해요. 공식. 요게 공식이죠. 요것이. 그래서 이것은 내가 고안을 한 거예요. 대한민국 최초로 고안을 한 겁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째입니다. 지금 2페이지. 면접과 소속교육청의 정책을 이해해야 돼. 우리 흔히 면접 그러면 막 그냥 뭐 답이 없다 해가지고 아무렇게나 이렇게 하는 것은 천박합니다. 자기 소속교육청의 정책은 우리가 평가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책무인 것입니다. 그리고 소속교육청의 정책과 연계한 업무실적 기술서를 작성한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제가 이렇게 적으면 이것이 교육청의 업무하고는 연계가 안 된다. 근데 천만의 말씀, 여러분이 6급 재직기간 동안에 같이 있는 일을 적어. 그러면 그건 다 소속교육청과 연계되는 업무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는 일이 소속교육청과 연계되는 업무예요. 무엇이든지 뭐 학교에 저기 뭐 섬지방에 있는 학교인데 거기에서 무슨 일을 했다. 그게 다 소속교육청의 업무와 관련돼. 모르고 있을 뿐이지 다 관련이 됩니다. 가령 요즘에 지방교육 자치 시대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이 교육혁신과 관련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요즘에 교육복지가 많이 되는데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이 교실에 오래되어 있는 어떤 그 시설을 갈았다, 먼지가 많이 나서 이런 것도 다 시설복지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항상 대답을 하실 때는 소속교육청의 핵심 업무와 관련해서 기술서를 쓰고 면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회원 모두 직접 발표에 참여를 해야 돼. 저는 면접이라는 것은 이제 앉아서 인터뷰를 합니다. 모든 시도가. 그렇지만 나와서 여기서 발표를 하게 해요. 저걸 안 찍고. 그러면 나와서 여기서 발표를 하다 제가 옆에서 여기 목젖을 박으면 막 여기가 떨려. 그리고 진짜 여기 나와서 다 우리 동료잖아. 그런데도 굉장히 떨리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실제 이렇게 평가 장면에서는 더 떤다요. 그리고 특히 교수님들이 좀 말을 좀 압박 질문을 많이 한 것 같아. 그러니까 막 그 순간에 당황하고 답을 못 해버려. 그래서 이렇게 직접 발표하고 답력을 기르고 압박 질문에 대처하고, 그 다음에 회원 발표에 대해서 회원 집단 평가하기,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나는 잘한다고 했거든. 사실 우리가 평가를 할 때 작년에 이제 비디오를 이렇게 찍어서 개인한테 송부를 해줄까 했는데 원하질 않아요, 여러분이. 그리고 나는요, 그거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요, 그게 비용이 좀 발생을 해서 좀 비용이 비쌀 수밖에 없어.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아니, 여러분 얼굴 몰라? 거울에 가서 보고 신랑이나 아내한테 가서, 남편분이나 아내분한테 가서 하면 됐지. 그 비디오 찍어서 보내주면 못 할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발표한 것에 대해서 동료가 평가하는 거예요. 어떤 점은 좋았고 어떤 점은 나쁘다. 이것이 가장 자기를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걸 시키다 보면 옆에서 해줘.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종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설명한 것은 요걸 설명을 해줄 겁니다. 이것은. 요걸.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런 지식이 없잖아.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해주고 연습을 해야 된다. 그리고 구체적 사례를 들으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구체적 사례란 말을 잘못 생각해가지고 막 시나리오를 다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5분을 떠들어도 우리가 20분이나 10분 이렇게 평가를 해. 근데 20분을 떠들어도 알맹이가 없어, 알맹이가. 그러면 여기서 구체적 사례란 것은 교장선생님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6번 만나고 심지어 그 댁까지 찾아갔습니다. 가서 걔한테 물릴 뻔도 했다. 이런 그런 구체적 사례가 아니고, 학교에 있다 보면 교장선생님과 이런 사례가 많은데 요 정도로 그게 사례야. 그거 사례인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이 얘기식으로 하다 보니까 알맹이가 없어갖고 점수가 안 나. 자, 이제 교육청별 전략 세우기인데요. 이것은 어찌요? 이 교육청별 전략 세우기는 이제 경기도를 기준으로, 기준이 아니고 경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천, 강원도, 전북, 대전, 여기까지, 울산, 경남, 여기까지 이렇게 쭉 아울르게 이제 강의를 해. 이게 중요해. 자, 여러분, 시간이 없네요. 5분만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세요.